자, 이번에는 깊이 있는 바이오 섹터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제약바이오 커버하고 있는 강하나 애널리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얼마 전 나온 소식, 국내 최초 코로나19 백신 개발 성공 뉴스가 나왔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인 것 같은데 평가는 어떻게 좀 하고 있어요? 일단 지금 FDA에서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만든 백신보다는 좀 부스터샷으로는 이제 변이 오미크론 하위 변이용 백신을 부스터샷으로 좀 권고한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만든 백신들에 대한 가치가 조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국내향으로 좀 그래도 업사이드가 있다는 점과 개발도상국에도 업사이드가 조금 있다는 점, 거기에 더불어서 이번에 만든 것이 결국에는 코로나 백신으로서의 가치보다는 백신 플랫폼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백신 플랫폼을 만들었다 하면 지금 세피와 이제 빌 앤 멜린다 게이츠와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차후에 이제 백신 사업에 있어서 이제 다른 백신들을 개발함에 있어서도 좀 성장성이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제 초기 유효성이 확보가 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이제 차후 성장 동력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코로나 사실 요즘 뭐 하루에 10,000명 단위가 나와도 뭐 시장 반응이나 일상생활에서는 별로 그렇게 영향을 많이 안 주는 형태가 돼서 뭐 사람들이 이제 백신 만들어가지고 저게 뭐 늦은 거 아니야 이랬지만 의미를 두자면 그 플랫폼이라는 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SK바이오사이언스의 2분기 실적 전망은 어떻게 지금 가능이 될까요? 사실 생각보다 노바백스, 그러니까 제조합 단백질 기반의 이제 최초 백신, 이 노바백스 매출도 가이던스를 하회하고 있고 코로나 백신 접종률도 이제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수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생각했던 연간 가이던스 대비 이번 2분기도 컨센서스를 소폭 하향할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염두가 된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올해 어차피 코로나 백신으로 나오는 거는 실적에 반영이 이미 된 것이고 이제 3분기, 4분기에 될 것이거든요. 이제 노바백스 향은 어차피 인식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앞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다른 백신을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좀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네. 야, 이 백신 분야가 진짜 안 할 수도 없고 국가 정책적으로는 자꾸 저런 질병들이 나오니까 하라고 종용을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분명히 수익성이라는 거를 안 따져볼 수가 없잖아요. 들어가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실적은 좀 부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질병이 매번 나오기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또 나오긴 해요. 네. 원숭이 두창 얘기가 나오죠. 또 어디서 또 튀어나와가지고 코로나19 때처럼 빠른 개발이 좀 가능할까 백신이 뭐 이렇게 되는데 기존 백신이 있죠 원래는. 네, 이제 뭐 천연두 백신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해서 사실상 현재 이제 원숭이 두창 백신 개발은 뭐 그닥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코로나처럼 확산세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좀 염두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이제 글로벌리 말을 하고 있어서 네. 아직은 뭐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해서 뭐 그런 고려를 하시지 않으시는 게 좀 맞으실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뭐 진단키트 부분에 있어서는 진단키트는 뭐 만들기도 쉽고 개발하기도 쉽기 때문에 진단키트 개발에 박찬 기업들이 국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기업들은 뭐 어느 정도 성공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고 당연히 수주는 조금씩 나올 수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 아직은 확산이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주가 나오더라도 굉장히 소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 앞서 언급해 주신 이제 플랫폼이라는 걸 갖춰놨기 때문에 또 다른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그 백신이나 아니면 진단키트 쪽은 굉장히 빠르게 개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군요. 네. 자, 그러면 뭐였죠? K바이오 쪽. CMO에만 집중된다는 우려가 좀 있다. 이건 어떻게 무슨 내용이죠? 사실상 코로나 때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은 기업들은 이제 CMO, CDMO 기업들밖에
없기는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를 한다고 했던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성황리에 끝나진 않았기 때문에 CMO, CDMO 기업들이 이제 실적 개선이 좀 크게 되었고 이제 부침이 많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 부분이 이제 코로나 한정이냐는 아니고 CMO, CDMO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레퍼런스와 트랙 레코드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 이제 K바이오의 그런 트랙 레코드와 레퍼런스를 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지. 이제 차후 이제 뭐 그런 팬데믹이 오지 않더라도 신규 수주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작점이었고 다른 이제 백신이나 코로나 치료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좀 잘 하지는 못했지만 네. 그래도 시도를 했다는 거에 좀 의의를 두고 싶고 차후 팬데믹에 있어서 그래도 연구개발 능력이 조금씩 키워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연구개발이나 뭐 진단키트로는 그래도 돈을 많이 벌어 놓았기 때문에 네.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 바이오텍이나 이제 뭐 해외 바이오텍이라도 어떤 식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느냐도 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뭐 많이 이제 들어온 그 실탄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멈춰 있으면 안 되니까. 앞으로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키워드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나요? 최근 임상 진입이나 임상 데이터가 나오더라도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던 이게 굉장히 심했거든요. 이제 네. 국내도 그런데 해외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학회에서 좀 각광받았던 키워드들을 몇 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뭐 NK 세포 쪽은 이제 초기 임상 데이터만으로도 이제 주가에 반영이 좀 크게 되었고 기업 가치가 좀 증대되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글로벌리 후기 임상에 있는 회사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초기 임상, 그러니까 임상 1상 데이터만으로도 뭐 엔카르타 같은 기업들은 140% 이상씩 상승을 했고요. 이제 초기 임상 데이터가 초기 유효성을 확보한다. 라고 해서 네. 좀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T세포의 한계점을 다 뛰어넘는 게 사실상 아직까지는 NK세포밖에 없기 때문에 NK세포 기업들의 초기 임상 데이터 올해부터 조금씩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AI, 네. AI 쪽이 최근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AI를 루닛이 지금 들어오죠. 네, AI 국내 대표는 이제 루닛이 있는데요. 이제 네. AI 영상 진단의 신약 개발 플랫폼도 조금 갖고 있는 기업이고 아무래도 AI 쪽이 비상장에서 가장 투자 유치도 많이 되고 자금 조달도 잘 되고 해외에서 AI가 신약 개발에 가장 필요한 기술 1위도 하면서 지금 신약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뭐 플랫폼이라 하면은 이제 한 가지 기반의 기술이나 기전으로 좀 다양한 적응증이 가능한 그런 플랫폼 기업들은 좀 계속해서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플랫폼을 이해하려면 쉽게 이제 뭐 요리할 때 그 프라이팬이라고 하나요? 네, 그거 우리 가지고 있다. 그게 이제 계란 프라이를 할지 아니면 전을 부칠지 뭐 이런 거잖아요. 이해를 제대로 했나 모르겠네. 언뜻 생각나서 요맘쯤 되면 이제 허기가 지거든요. 네. 자, 그래서 AI도 우리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 신테카바이오도 우리 강하나 연구원도 한번 네. 커버를 하셨던 것 같고, 물론 이제 목표가라는 게 이미 제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기업들도 아직은 이제 시장 전체의 이런 매크로 환경이라든지 뭐 상황 때문에 눌려 있지만 언젠간 개발을 좀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신약 개발, 임상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기업이 혹시 있나요? 하반기에 지시셀이 AB101를 네. 처음으로 임상 데이터를 오픈합니다. 사실상 작년에 나왔어야 됐던 임상 데이터인데 네. 뭐 사망 사례도 나왔고 뭐 CRO가 좀 밀리면서 이제 올해 나오게 된 거예요. 이제 사망 사례 같은 경우는 FDA가 AB101과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언급한 바 있어서 걱정하실 거 없을 것 같고요. 네. 이제 하반기에 그래도 초기 임상 데이터가 처음으로 나온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유의미하지 않을까. 지시셀이 그래도 국내 NK세포 대표 기업 중 하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데이터가 나오는 거는 굉장히 유의미할 것이고, 그 외에 이제 하반기에 허투 카NK 또 IND를 신청하기 때문에 두 가지 단기 모멘텀이 있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GC셀 주가도 많이 내려와 있고, 물론 여기서 주가가 당장 오른다 이런 개념은 아니겠지만 하반기에 한번 눈여겨볼 만한 이렇게 이벤트가 있군요.
자, 그러면 더불어서 이제는 7월에 들었으니까 하반기입니다. 하반기에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전망 그리고 또 투자 전략 이렇게 또 정리를 한번 부탁드려 본다면요. 아까 이제 매크로적인 이슈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에도 이제 학회 위주의 모멘텀을 보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학회 임상 데이터를 보시는 게 그래도 기대감 형성에도 훨씬 수월하고 데이터를 봐야 뭐 좋은 딜이 나오던 임상의 진전이 있어야 기업 가치가 증대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있을 학회에서 임상 데이터를 오픈하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네. 그 외에 제약주들 중에서 좀 실적 개선 폭이 확실한 제약주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대웅제약이나 뭐 대원제약 그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제약주들도 이제 뭐 매크로적 이슈에다가 실적 개선이 되고 거기에 이제 다른 플러스 알파로 뭐 상용화되는 것이 있거나 라이선싱 딜이 있을 법한 그런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을 조금 훑어봤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강하나 애널리스트가 오늘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